안녕하세요, 아이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정보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너무 많은 변화 속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사실 제가 매년 그 해에 새로운 상황과 변화를 반영한 세부 가이드 영상을 제작을 해왔었는데요. 올해는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게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늦은 만큼 앞으로 세부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세부에서 한국인가 그리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여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부 여행 수요가 예전보다 줄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저희 세부의 안녕을 찾아주시고 다녀가신 뒤 지인들께 추천해 주시는 덕분에 새로운 인연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저희 세부의 안녕도 매년 조금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제가 가족과 함께한 세부 여행 영상을 계속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가족 여행객을 위한 실질적인 세부 여행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아직 제가 기존에 올렸던 가족 브이로그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보시면 일정과 동선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세부를 가족 여행보다는 커플 여행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액티비티 여행이 더 잘 어울린다고 계속 소개를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족분들께서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녀들과 함께 세부로 방문했을 때 추천할 수 있는 일정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일정은 성인들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일정이니까요. 두 눈 크게 뜨시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세부는 태국, 베트남, 그리고 발리와는 조금은 다른 여행지입니다. 제가 여기 동남아는 솔직히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긴 한데 다른 동남아 여행지는 보통 이제 공항 근처에 숙소를 잡아도 대부분의 유명한 투어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세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부는 관광지가 섬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숙소와 일정 동선을 잘못 잡으면 이동 시간이 길어지고 체력 소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즉 리조트를 예약하기 전에 어떤 투어를 할지 먼저 계획을 하는 것이 세부 여행의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세부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 남부 여행을 계획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아마도 오슬로일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여행자들이 이 세부라는 지역을 찾는 이유는 단연 고래상어 투어입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비치기 시작할 때 작은 배를 타고 나가면 눈앞에서 거대한 고래상어가 유유히 헤엄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오슬롭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영화 아바타의 배경 모티브가 된 투말록 폭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수백 가닥의 물줄기가 부드럽게 흩어져 내리는 풍경을 보는 순간 시원함과 평온함이 동시에 밀려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길가를 가다 보면 나무 위에 제잘거리는 야생 원숭이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나나나 망고를 건네주면 조심스럽게 받아먹는 귀여운 모습은 아이들과 함께라면 꼭 경험해 봐야 할 순간입니다. 조금만 더 이동하면 오슬롭 인근 타나완에서 배를 타고 나가 수밀론 아일랜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최초 해상보호구역답게 투명한 바닷속의 형형색색의 산호와 열대어를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세부 최고의 스노클링 천국입니다. 오슬롭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삼보안이 나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폭포 천국인데요. 대표적으로 8단의 폭포를 오르내리며 즐기는 아기니트 폭포, 협곡을 따라 트레킹 후 정상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맞을 수 있는 다오 폭포, 그리고 점프와 트레킹이 함께 가능한 비날라얀 폭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하얀 바위 절벽과 옥빛 물이 어우러진 이난박한 폭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는 사진만 찍어도 엽서 같은 장면이 나오는 세부의 숨겨진 명소입니다. 삼보안에 머물 때는 판타지 로지 리조트에서 바다 위의 해먹과 가와베스를 즐기는 여유도 추천드립니다. 삼보안 오슬롭 사이에서 배를 타고 건너면 네그로스 섬의 두마게테가 있습니다. 이곳의 바이스에서는 새벽 바다 위에서 수십 마리 돌고래가 헤엄치는 돌핀 와칭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빠져야만 모습을 드러내는 마니온 샌드바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 하얀 리본을 펼쳐놓은 듯한 신비로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플랑바토 폭포와 온천, 그리고 살아있는 화산 활동을 느낄 수 있는 썰퍼벤트까지 하루를 꽉 채울 수 있는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조금 더 도전을 해본다면 카사로로 폭포를 추천드리는데 기름 험하지만 그 웅장함과 경이로움은 정말 필리핀 최고의 폭포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우니까요.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 모알보알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쿠버 다이빙 명소로 수많은 정어리떼와 거북이 스노우클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밤에는 바다 위로 나가 플랑크톤이 반짝이는 환상적인 야간 스노우클링도 가능합니다. 주변에 비밀스러운 부사이 케이브, 그리고 세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중 하나인 오스메냐 픽에 있어 탁 트인 섬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바디안에서는 세부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투어인 캐녀닝 투어도 즐길 수 있고 여유로운 남북 비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로구인산은 조용한 어촌 마을로 여행자들의 발걸음이 많지 않아 한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가 아름다운 활밑코브, 그리고 맹그로브 숲 사이를 방카를 타고 바다까지 나가는 이색 체험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치 터키의 파무칼레를 닮은 카트레저 워터 테라스와 유럽풍 건축물의 웅장함을 자랑하는 시말라 성당도 방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부 남부 주요 여행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떤 일정으로 여행지를 방문했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세부행 비행기는 야간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이 세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오슬롭을 향해 고래상어 투어를 진행하는데요. 저는 이번 여행에서 이동 동선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알로구인산으로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알로구인산에서는 하루를 머물며 허미코브 해변을 방문했고요. 이 지역은 그동안 마땅한 숙소가 없어서 여행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지역이었는데 2023년에 라오야팜 리조트가 새롭게 문을 열면서 여행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라오야팜은 세부에서 꼭 한번 묵어봐야 할 특별한 리조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돔 텐트 형태의 독특한 숙소와 인피니티 풀에서 바라보는 알로구인산의 풍경은 마치 발리의 우붓을 연상시킬 정도로 인상적입니다. 다음 날은 모알보알로 이동하여 중간에 부사이 케이브를 들렀습니다. 모알보알에서는 사비드라 지역에 머물며 정어리떼 체험 다이빙과 플랑크톤 투어를 즐겼습니다. 참고로 모알보알의 상권과 대부분의 숙소는 정어리떼 다이빙이 가능한 파낙사마 해변 주변에 밀집해 있는데요. 저희 가족은 이번 여행에서 사비드라의 헤일만나 리조트에 숙박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모알보알을 찾는 분들이시라면 이런 사비드라 같이 프라이빗한 지역보다는 모알보알의 특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파낙사마 해변 인근의 숙소를 잡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알보알에서 오슬로까지는 차량으로 약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고래상어 투어는 모알보알에서 출발할 경우에 새벽 3시쯤 출발하면 오슬롭에는 4시 반쯤 도착을 하고요. 4시 반에 도착을 하면은 보통 빠를 경우에는 50번대 이내의 번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도 한 100번대 이내의 번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100번대 이내의 번호를 받는다는 거는 결국 2시간 내에 오슬로 고래상어 투어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도 이 일정에 맞춰서 이동을 해서 고래상어 투어도 하고 투말로 폭포도 하고 수밀론 아일랜드 데이 투어까지 하루에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오슬롭 쪽을 방문할 때 판타지 로지에서 2박을 하면서 세부 옆에 있는 네그로스 섬 두마게테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두마게테는 세부 남서쪽에 위치한 섬인데요. 세부 남부의 릴로안 포트에서 페리를 타고 이동할 수 있고 이동 시간도 약 30분, 차량 적재하고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차량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 네그로스 내에서도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는 두마게테 바이스 지역으로 이동해서 방카를 타고 나가서 마니온 샌드바와 돌고래 와칭 투어를 즐겼습니다. 마니온 샌드바는 필리핀의 몰디브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곳인데 잔잔한 바다 위로 수십 마리의 돌고래들이 헤엄치는 장면은 정말 경이로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발 아래 돌고래들이 지나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물은 너무나 맑았고요. 아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돌고래 투어를 마친 후에 썰퍼벤트를 구경하고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풀랑바토 폭포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어려서 방문을 하진 않았지만 중고등학생 이상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족분들이라면 바로 옆에 까사로로 폭포까지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세부로 돌아오는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과 함께 아기니드 폭포 클라이밍 투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기니드 폭포는 단순히 폭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계단처럼 이어진 8개의 폭포를 차례
숭례대를 오르며 점프, 다이빙, 수영까지 체험할 수 있는 폭포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천국 같은 놀이터였고 개인적으로 제이파크 워터파크보다는 훨씬 값지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향길에는 시말라 성당에 잠시 들려 장엄한 성당 건축을 감상한 뒤 이번 세부 가족 여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 일정에는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아이와 함께 세부를 여행한다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두 곳이 더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날라얀 히든 폭포라는 곳인데요. 많은 분들이 폭포 투어라고 하면 단순히 폭포를 보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가보면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비날라얀 히든 폭포는 가족 여행객에게 적합한 곳인데 폭포 아래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높이의 점프대가 마련되어 있어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심지어 노약자까지 모두 자기 체력에 맞게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트레킹을 하면서 열대 우림 속을 걸어가는 과정도 즐거운데요. 운이 좋으면 가이드가 야자수에 직접 올라가 따준 신선한 코코넛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폭포 관광이 아니라 정글을 탐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카트레저 워터 테라스입니다. 이곳은 여러 국내 여행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소개된 적이 있는 곳인데요. 아직까지 교통이 불편해서 그리고 이런 투어를 제공하는 여행사들이 많지 않아서 일반 여행객들이 쉽게 가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저희 세부 양념과 함께 하신다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카트레저 워터 테라스는 정말 조용하고 한적하게 힐링을 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이고 물도 너무 깨끗하고 주변 풍경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카트레저 워터 테라스를 운영하는 곳 자체가 리조트이기 때문에 하루 1박을 할 수도 있고 레스토랑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하루를 온전히 즐기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곳이니까요.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일정에 꼭 포함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부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이전에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세부 여행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얻으셔서 큰 도움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별도로 영상을 제작하던가 아니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세부야 안녕에서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아이들이 긴 이동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아이들은 힘들어하기보다 오히려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 안에서는 푹 자고 새로운 자연 속에서는 그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어 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부모님이 더 편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아이와 함께 세부 남부 여행에서 경험해볼 만한 다양한 일정과 여행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덧붙이자면 세부까지 오셔서 국내 워터파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시설에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필리핀 세부에서만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먼 곳까지 와서도 굳이 제이파크 같은 워터파크에서만 머무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자연, 바다, 폭포, 정글 같은 경험이 훨씬 더 큰 추억이 됩니다. 물론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워터파크에서 미끄럼틀을 타는 걸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곤충을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행 전체를 아이가 익숙한 환경에만 맞춰줄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은 불편할 수 있고 조금은 낯설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여행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싫다고 하면 그대로 두실 건가요? 아니면 부모로서 필요한 만큼 함께 해 나가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저는 여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낯설어 하거나 두려워할 수 있지만 막상 경험해보면 누구보다 크게 웃고 뛰어놀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건 결국 아이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알차고 가치 있는 세부 여행 준비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